안녕하십니까? 네,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책 이야기를 나누는 이곳은 고양이의 서재입니다. 빛의 편집부의 이승희입니다. 늘 저희 편집자들만 모여서 책 이야기 나누던 이곳에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빛에서 최근에 로드킬을 낸 작가 아밀님과 그리고 담당 편집자 박규민님을 여기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담당 편집자인 규민님께서 아밀님 소개를 해주시죠. 아밀 작가님은 김지연이라는 본명으로는 영미문학 번역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밀이라는 필명으로는 소설을 발표하고 계신데요. 김지연이라는 본명으로 발표하셨던 활동으로는 생강빵과 진저브레드라는 한문을 담은 책을 빛에서 출간하기도 하셨고요. 소설가로서는, 다시 말해 아밀로서는 2018년, 2020년 SF 어워드 중단편 부문에 수상하기도 하셨죠. 로드킬은 그 수상작들을 포함하고 있는 첫 번째 소설집입니다. 제가 그 작년에 이제 대상을 수상했을 때 영광스럽게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수상 소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여성과 자연 그리고 소수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쓰는 작가가 되겠다. 그런 멋있는 말을 제가 하고도 되게 감동적인 말인 것 같아요. 아밀이라는 필명 외에도 김지연이라는 본명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그 부캐가 하나의 핫 이슈?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지연의 부캐가 아밀일까? 아밀의 부캐가 김지연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의 부캐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김지연의 경우에는 좀 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을 번역이나 에세이로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아밀의 경우에는 좀 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캐릭터가 명확한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지연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기 때문에 아밀은 소설을 쓸 수 있는 재료를 얻는 셈이고요. 그리고 아밀이 자기 태도를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또 김지연은 번역을 할 때 자신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작가 아밀의 이름으로 출간한 첫 소설집 로드킬이 막 나왔잖아요. 저희 서재에 또 작가가 출연하는 건 처음이라 저희 굉장히 기쁜 마음인데 어떤 책인지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로드킬은 SF를 필두로 환상소설, 스릴러 등 많은 장르들이 섞여 있지만 결국 한마디로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홍보 문구에 너무 큰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 도망치자 더 위험한 곳으로 라는 너무나 멋진 홍보 문구를 실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이 책을 명확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도망치자 더 위험한 곳으로 이 카피를 규민님께서 써주셨잖아요. 네. 그 강렬한 카피를 제가 썼는데요. 로드킬 표제작을 보고 뽑은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게 사실 다 들어맞는 거예요. 그 6개 이야기에 다 맞아. 그래서 확실히 느낀 게 이 6편의 소설들이 각각의 세계관이 있잖아요. 네. 각각의 세계관이 다 다른데도 사실 주제의식으로는 하나로 얽히는 거예요. 이걸 다 읽고 나면은 사실 분량상으로 방대하지 않은데도 되게 넓은 이야기를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올해 카피상을 드리고 싶네요. 수상할 만한. 네. 이번 달 월급은 이걸로 뽑아. 책에 실린 그 모든 작품들이 다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두 작품만 뽑아서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작품을 뽑으시겠어요? 우선은 뭐 표제작의 로드킬부터 소개를 해야겠죠. 로드킬의 경우에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여성,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을 가능한 그런 여성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사회입니다. 국가에서는 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녀들을 보호소 겸 학교에 격리해서 양육을 하는데요. 이 보호소의 목표는 이 소녀들을 무사히 성장시켜서 누군가의 아내로 만들어서 마침내 무사히 딸을 출산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보호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안에 2명의 소녀 주인공이 있는 거죠. 이 주인공들이 여기서 자신들에게 강제되어 있는 이 운명적인 어떤 그런 미래의 불만을 품고 여기서 반드시 탈출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것이 바로 로드킬이라는 소설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라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라비는 독특하게도 배경이 열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국이나 어떤 한국의 미래가 아닌 열대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또 현대 문명의 침투로 파괴되어가는 어떤 열대 지역의 소수민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소수민족의 마지막 샤먼 소녀가 주인공이에요. 이 라비라는 이름의 샤먼은 전통과 주술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그나마 활용을 하면서 최대한 살아남으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소녀에게 마침내 이 지역의 생태와 민속을 연구하려고 찾아온 학자들이 이 소녀에게 찾아오면서 이 라비의 삶에 큰 격변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책에 이제 보면 표제작인 로드킬 말미에 걸그룹인 오마이걸에 이 소설을 바친다라고 쓰여 있어요. 오마이걸과 이 소설이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제가 사실 오마이걸의 어떤 곡에서 큰 영감을 받아서 이 글을 쓰게 됐거든요. 오마이걸의 윈디데이라는 곡이 있어요. 노래도 참 좋고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여기서 이제 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날씨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비유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소녀들이 야생동물처럼 이제 변해서 춤을 추고 뛰노는 그런 자유로운 장면이라든지 또 로드킬을 당할 뻔한 어떤 위협에서 실제로 벗어나는 그런 장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소설을 쓰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오마이걸에게 이건 꼭 감사를 표해야 된다. 오마이걸님들이 꼭 보셨어요. 좋겠네요. 네.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헌사를 넣어달라는 말씀을 편집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약간 좀 놀랐는데 그거를 저는 그게 이 작품의 되게 큰 강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세상하고 맞서고 싸우는 문학이 아이돌 문화를 또 받아들인 세대의 손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를 좀 증명하는 책처럼 보인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로드킬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일러스트레이터 분도 뭔가 아이돌 관련해서 작업을 맞아.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저희 방상호 작가님이 또 NCT랑 또 BTS였나요? 네. 앨범 자켓 네, 작업을 네. 하셨었죠. 굉장히 그 동시대적인 문화가 많이 담겨있는 소설집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지까지 그렇게 되어서. 네. 편집자들끼리는 사실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이제 어떤 작품을 맡아서 또 만나서 굉장히 힘들었다, 좋았다, 뭐 이런 점들이 잠을 못 자게 했다. 특히 이렇게 여성 서사, 뭐 소녀들의 이야기, 여자 주인공들이 좀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남자 편집자분들이 또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봤어요. 혹시 어렵지 않으셨는지 궁금해요. 저한테도 이게 이 텍스트들이 좀 새로운 세계를 알게 하는 작품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또 세계관도 좀 신선하고, 그러니까 주제의식은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주제의식인데 그걸 새로운 세계관에 담으니까 좀 더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오히려 사실 어려움보다는 그냥 흥미를 갖고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제가 피드백을 드릴 때 작가님께서 뭔가 어떤 남성 편집자랑 일하는 거에 있어서 혹시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게 있진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오히려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거는 없었어요. 전체적인 의미에 맞게 조언 같은 걸 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제 수정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훈훈하네요. 이번에 이제 그 아르코 지원을 받아서 북토크를 개최하셨어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나요? 총 3가지 주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북토크는 여성과 예술, 두 번째 북토크는 여성과 환경, 여성과 퀴어라는 주제. 지금까지 굉장히 깊이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제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들이 대부분 이야기를 직접 하거나 아니면 글을 쓰는 그런 캐릭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에게 있어서 글쓰기란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여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이 녹화하는 오늘이 북토크 2번째까지 마친 시점이잖아요. 그동안 이제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바로 공경에 빠진 처녀라는 테마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보통 이제 백설공주, 라푼젤,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런 작품들 다 아실 텐데요. 이게 보통 젊은 여자가, 특히 미녀가 악당이나 아니면 마녀나 괴물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용사가 그 여자를 구출하러 가는 그런 내용이 보통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걸 바로 공경에 빠진 처녀 테마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제의 소설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주제를 계속 천착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작품이 바로 로드킬, 라비, 공의 이렇게 세 작품인 것 같고요. 소녀들이 빠진 공경의 정체가 정확히 또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용사의 등장으로 그들의 공경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그런 식의 의문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되죠. 네, 그것으로는 보통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문점에서부터 제 소설이 시작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밀님은 소설 창작은 이제 물론이고 뭐 수필, 논픽션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의미 있는 담화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각 작업마다 특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담아내는 주제들도 상당히 다양하고 어떠세요? 작업에 따르는 고충도 다르고 매력도 다 다른 것 같은데요. 결국 제 목표는 정직한 글을 쓰는 것이 제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에는 원작에 정직하고, 또 에세이를 쓸 때에는 현실의 삶에 정직하고, 그리고 소설을 쓸 때에는 나 자신의 상상에 정직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생강빵과 진저브레드라는 산문집이 있었잖아요. 그 산문집을 되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산문집의 2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소설 작업으로서는 장편 소설을 또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미래의 아이돌 산업을 주제로 하는 SF 소설을 구상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내년부터는 작업에 착수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로드킬이라는, 이거는 이제 단편 소설이었잖아요. 근데 이 세계를 좀 더 확장해서 장편 소설을 쓸 계획도 있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날 다룬 책에 대해서 한 줄 평, 코멘트를 하는 시간인데요. 저희도 할 거고, 먼저 아밀님부터 한 줄 평, 로드킬 한 줄 평 들어보고 싶어요. 고민을 좀 했는데 이게 너무 자화자찬이 되지 않을까. 우리 계속 자화자찬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와서 놀라시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평하고 싶어요. 환상적이고 도발적이다. 그러면 규민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거예요. 저는 보자마자 생각났어요. 다음 책을 궁금하게 하는 소설. 저도 준비했는데요. 저는 처음 만나는 소녀. 너무 좋다. 고양이의 서재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네, 오늘 이 시간 즐거우셨나요? 고양이의 서재 자리에 이제 초대해 주신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고요. 이렇게 셋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게 저로서도 뭔가 이 작품을 뜻깊게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네, 오늘 고양이의 서재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오늘의 대화에 대해서 또 책에 대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서재에서 다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양이의 서재에 방문해주신 아밀 작가님 그리고 담당 편집자 박규민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